당신은 아마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차원이 3차원에서 5차원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말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처럼 설명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개념과 용어 혹은 철학적 언어를 내놓지만 정작 그 안에 담긴 감각을 알려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진실은 단순하다. 5차원은 사상이 아니라 주파수다. 그리고 주파수는 곧 감각으로 느껴진다. 그 감각은 선명하고 힘이 있으며 무엇과도 혼동될 수 없는 울림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일종의 전송이자 체험이다. 당신의 존재 깊숙이 울려 퍼지는 주파수를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 출발점은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온 3차원을 이해하는 데 있다. 왜 우리의 신경체계는 여전히 그 차원에 묶여 있는가? 정상적인 현실이라고 부르는 이 세계에는 묘한 기이함이 깃들어 있다. 사람들은 자유롭다고 믿는다. 선택할 자유, 꿈꿀 자유, 창조할 자유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속도를 늦추고 주의 깊게 관찰하면 곧 이상한 정적을 느낀다. 무겁고 끈적한 반복의 파동. 눈을 뜨면 곧장 휴대폰을 확인하고 가슴은 알 수 없는 압박으로 답답해지고 가느다란 불안의 운궁거림이 배경음처럼 흐른다. 혹은 아무 감각조차 느끼지 못한 채 무덤덤하게 하루를 시작하기도 한다. 우리는 매일 같은 루틴 속을 살아간다. 일에 매달리고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영적인 사람답게 보이려 노력하며 무언가를 끌어오려 한다. 그러나 묘하게도 늘 갇혀져 있다는 느낌을 벗어나지 못한다. 긍정 확언을 반복하고 비전 보드를 꾸미고 의식을 치르지만 여전히 뭔가가 빠져 있는 듯하다. 마치 꿈이 손 닿을 듯 가까이에 있지만 두터운 유리벽 뒤에 놓여 있어 절대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영상이 전하려는 것은 바로 그 이유다. 왜 모든 걸 다 해도 여전히 막혀 있는지, 왜 내적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3차원에 보이지 않는 건축 구조를 해부하고 해방의 주파수라 불리는 5차원으로 이동하는 길을 드러낼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에너지적 전환이다. 왜냐하면 3차원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주파수이기 때문이다. 상상해보라. 창문이 전혀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당신은 그 안에서 방을 꾸미고 가구를 정리하고 집을 최대한 편안하게 만든다. 그러나 무언가 늘 불완전하다. 당신은 모른다. 집 밖에는 끝없이 펼쳐진 다차원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곳은 울리고 맥동하며 수많은 가능성으로 빛난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 아니, 보지 않도록 길러졌기 때문이다. 그 집이 바로 3차원이다. 3차원은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부족과 분리, 생존의식이 지배하는 진동의 장이다. 그곳에서 시간은 직선적이고 정체성은 외부의 인정에 묶이며 자아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한다. 늘 묻는 질문은 같다. 대우만이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지? 혹시 잃어버리면 어쩌지? 그것은 끊임없는 증명과 통제, 성취의식이 얽힌 의식 구조다. 심지어 영적 수련이나 자기 개발을 통해 그 위로 올라가려 해도 내면의 주파수가 여전히 두려움에 진동하고 있다면 3차원은 중력처럼 우리를 붙잡는다. 바로 이것이 수많은 영혼을 덫에 가두는 역설이다. 사람들은 확장을 원하지만 신경체계는 수축에 중독되어 있다. 사랑을 말하지만 머릿속은 의심으로 가득하다. 자유를 갈망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여전히 제약과 흥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세대를 거쳐 전해진 집단적 합의, 제안의 꿈속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그것이 진리라고 착각할 뿐이다.
그러나 고대 신비주의와 현대 양자 물리학은 한 목소리로 말한다. 현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전개되는 것이라고. 생각은 단순한 내면 대화가 아니라 파동을 명령하는 신호다. 감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서명이다. 정체성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파장으로서 가능성을 끌어당기는 안테나다. 3차원에서는 우리는 현실에 반응한다. 그 너머에서는 우리가 현실을 창조한다. 이 진실을 머리가 아닌 에너지로 체감하는 순간 무언가 바뀐다. 집의 벽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보이지 않던 창문이 서서히 드러난다. 사실 문은 처음부터 잠겨 있지 않았다. 다만 우리는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잊도록 길러줬을 뿐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문을 함께 열어야 한다. 아직도 우리를 3차원에 묶어두는 힘들을 드러내고 그 안쪽에서부터 풀어내야 한다. 지금부터의 여정은 정보가 아니라 입문이다. 현실을 도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주파수를 새롭게 조율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자신이 이미 변화했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명상하고 일기를 쓰고 책을 읽으며 에너지와 진동을 이야기한다. 나는 길 위에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전히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 아무리 배워도 외부 세계는 늘 같은 감정적 흔적을 반영한다. 이는 3차원이 단순한 사고방식이 아니라 신경체계를 훈련시키는 주파수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마음은 확장을 꿈꾸지만 몸은 여전히 생존 모드에 갇혀 있다. 그래서 우리는 5차원처럼 생각하면서도 3차원처럼 느끼는 함정에 빠진다. 그것이 바로 교묘한 덫이다. 왜냐하면 그 차원 안에 있는 동안은 스스로가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철창을 보지 못한 채 감옥을 정상이라 여긴다. 그러니 지금은 그 감옥을 가시화해야 한다. 분리의 진동과 여전히 얽혀있는 흔적들을 드러내야 한다. 시간을 강박적으로 의식하는가? 뒤처진 듯, 시간이 부족한 듯, 꿈이 유효기간을 가진 듯 느끼는가? 그것이 바로 3차원의 언어다. 확실성과 통제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가? 그것 또한 3차원의 신호다. 결과나 성취, 타인의 인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는가? 또다시 3차원의 조건적 정체성에 묶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교묘한 징후는 이것이다. 열심히 수련하지만 정작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듯 느끼는 순간. 그 이유는 표면을 바꾸려 할 뿐, 진동 자체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양자 물리학이 끊임없이 말하는 진실이 있다. 같은 진동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관찰자가 파동을 붕괴시키고 관찰자가 두려움과 결핍, 의심에 갇혀 있다면 결국 그 현실만 반복해서 붕괴시킨다. 말이 아무리 긍정적이어도, 행동이 아무리 맞아떨어져도, 비전 보드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장은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당신이 반복적으로 느끼는 것을 따른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3차원은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반복으로 유지되는 회로다. 감정의 반복, 사고의 반복, 행동의 반복. 당신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한다. 메시지를 읽고 곧바로 자신을 비교한다. 과거의 상황을 떠올리면 몸은 자동으로 옛 감정을 재현한다. 그렇게 하루의 진동은 과거의 패턴을 그대로 재생한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오늘의 생각 중 95%는 어제와 같다. 몸은 반복에 길들여져 익숙한 감정 칵테일에 중독된다. 그것이 설령 스트레스와 두려움일지라도. 왜냐하면 그것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측 가능성은 결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다. 오직 현재만이 5차원의 관문이다. 여기서 진정한 전환이 시작된다.
당신은 반드시 반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무대 위에서 배역을 연기하듯 살아가는 대신 대본을 바라보며 더 이상 그 역할을 맡지 않기로 선택하는 관찰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근본적인 책임을 요구한다. 과거의 사건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품고 어떻게 진동시키며 살아가느냐에 대한 책임 말이다. 나는 어떤 감정을 정상이라 여겼는가? 어떤 생각이 나 자신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단순한 조건화였는가? 나는 아직도 현실을 통제하려 애쓰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은 고리를 끊을 힘을 얻는다. 이것이 진정한 각성이다. 단순히 갇혀 있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리를 끝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자신임을 아는 것. 그리고 새로운 주파수를 선택하는 것으로 전환은 시작된다. 여기서부터 진실은 명확하다. 이 전환은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다. 장은 항상 공명에 응답한다. 그리고 공명은 정직함에서 시작된다. 정직함은 불편하다. 마음은 확장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신체는 여전히 긴장 속에 갇혀 있다. 입으로는 신뢰를 말하지만 무의식은 여전히 의심의 진동을 울린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야 한다. 나는 아직 어디에서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 질문이 핵심이다. 현실이 바뀌기를 기다린 뒤에야 내가 변하려는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내가 먼저 변하기를 선택할 것인가? 이름 붙여야만 놓아줄 수 있고 놓아줄 때 비로소 빈 공간이 생긴다. 그 빈 공간은 곧 새로운 신호와 에너지, 새로운 현실이 들어설 여백이 된다. 바로 그때 5차원의 속삭임이 시작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5차원이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끊임없는 행복의 상태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낮은 진동을 가진 세상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다. 더더욱 자랑할 휘장이거나 정체성의 레이블도 아니다. 5차원은 의식의 주파수다. 이미 지금 이 자리, 우리가 서 있는 공간 속에 겹겹이 존재하는 층이다. 우리가 다른 곳으로 떠나야만 닿을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단지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을 바꾸면 된다. 그렇다면 그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3차원에서는 삶이 분리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5차원에서는 삶이 얽혀 있음을 느낀다. 3차원에서 마음은 말한다. 나는 성취해야 비로소 충분하다. 하지만 5차원의 에너지는 속삭인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3차원에서는 시간이 지배자이며 제한이고 카운트다운이다. 5차원에서는 시간이 탄력적이다. 파동에 따라 늘어나고 접히고 구부러진다. 5차원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의 관계를 변형시키는 차원이다. 물리적 세계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그 세계를 빛으로 밝혀내는 차원이다. 이 차원에서는 끌어당김이 강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공명에 의해 일어난다. 당신은 무언가를 쫓지 않는다. 오히려 이미 원하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 자신을 됨으로써 그것을 발현한다. 5차원에서는 신성한 이해가 주어진다. 당신의 미래는 오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며 특정 주파수에서 당신이 맞춰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는 일은 그것을 끌어오기가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기다. 잠시 멈추어 이 진실을 깊이 새기라. 당신은 현실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미 모든 가능성이 양자적 잠재로서 펼쳐져 있으며 당신의 신호가 그것과 얽혀 있기를 기다린다. 과학은 이를 입증한다. 입자는 관찰될 때에야 형태를 가진다. 가능성은 의식이 그것을 붕괴시켜 형상화할 때까지 잠재로 남아있다.
신비가들도 같은 말을 해왔다. 외부 세계는 내적 세계의 거울이라고. 장은 당신의 간청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따른다. 그리고 5차원에서 존재는 전부다. 이 차원에서는 두려움에서 행동하지 않는다. 오직 현재에서 반응한다. 명확함을 억지로 찾지 않는다. 직관 속에서 산다.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다. 내적 알 속에 머문다. 그리고 그 알문 책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호흡으로 구현된다. 방에 들어서면 목소리보다 먼저 당신의 에너지가 말한다. 모든 것과 연결되었음을 느끼면서도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구도자가 아니라 신호 자체로 살아간다. 그 신호가 바로 진정한 당신이다. 결국 5차원은 더 많은 무언가가 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아닌 것을 벗겨내어 진실만 남기는 것이다. 그러니 물어야 한다. 아직도 어디선가 도착하려 애쓰고 있는 내 일부는 무엇인가? 만약 내가 이미 그곳에 있다면 나는 누구일까? 5차원은 목적지가 아니라 결정이다. 순간순간 자신의 깊은 진리에 맞춰 열리고 조율되는 선택이다. 폭풍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바꾸는 고요가 되는 것이다. 당신이 그 자리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더 이상 가장하지도 연기하지도 않는다. 진동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장은 열린다. 동시성은 늘어나고 명료성은 깊어진다. 사람들은 당신 주위에서 다른 감각을 느낀다. 기회가 당신을 찾아오고 시간은 구부러진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단순히 분리의 매트릭스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코드를 송신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미 5차원이 기다려온 자신의 버전이 된 것이다. 이 지점에서 질문은 더 이상 어떻게 거기에 갈까가 아니다. 나는 이곳에 얼마나 오래 머물 준비가 되어 있는가로 바뀐다. 왜냐하면 공명은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관성 속에서 세워진다. 정직과 반복 속에서, 주파수의 충실함 속에서. 이제 당신은 그 신호를 느꼈다. 그러니 그것을 고정해야 한다. 이미 5차원의 진실을 경험했으니 진짜 물음은 어떻게 거기에 머무를 것인가? 단순한 깨달음의 순간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존재 상태로.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그러나 성스럽다. 5차원에서 산다는 것은 사고가 아니라 진동에서 작동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결과가 아니라 일치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당신은 송신기이자 수신기다. 생각과 감정, 몸짓과 호흡을 통해 끊임없이 주파수를 내보낸다. 그리고 장은 당신의 단어가 아니라 당신의 신호에 반응한다. 그렇다면 5차원의 현실을 무너뜨려 조율하려면 먼저 그와 공명해야 한다. 그 시작은 존재의 중심이다. 존재의 본질은 언제나 현재에 있다. 과거나 미래에 있지 않다. 5차원은 치유가 끝난 뒤에 오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것을 얻은 뒤에 오는 것도 아니며 삶이 고요해진 뒤에 오는 것도 아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있다. 당신이 급격하게 현재로 들어올 때 기적이 일어난다. 시간의 바깥으로 나아가고 하는 것에서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목격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전환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진동이 상승한다. 왜냐하면 존재의 본래 주파수는 프로그램이 덮어쓰기 전에 언제나 현재였기 때문이다. 연습하라. 눈을 감고 고요히 앉아 판단 없이 호흡을 지켜보라. 떠오르는 생각들을 구름처럼 흘려보내라. 몸이 가라앉으며 순간이 열리는 것을 느껴라. 그 고요, 그 침묵이 바로 문이다. 마음과 가슴이 일치하는 자리. 대부분의 사람은 분열 속에서 산다. 머리는 한 가지를 생각하고
가슴은 다른 것을 느끼며 행동은 둘과 모순된다. 이 불일치는 장의 잡음을 만든다. 그러나 마음이 비전을 그리고 가슴이 그 진실을 느끼며 몸이 그것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coherence, 일치는 이루어진다. 이 일치는 과학적으로도 측정 가능하다. 신경과학과 에너지 연구는 이를 반복해서 증명해왔다. 인간의 심장은 뇌보다 5,000배 강력한 전자기장을 방출한다. 그리고 그 심장이 의도와 조율될 때 우리는 자기장을 통해 자석처럼 현실을 끌어당기는 존재가 된다. 그때 비로소 말이 에너지와 하나가 되고 비전이 물질화되며 존재가 신호가 된다. 이 과정을 직접 체험해보라. 눈을 감고 천천히 가슴으로 호흡하라. 그리고 삶 속에서 깊은 감사나 사랑, 평화를 느꼈던 순간을 떠올려라. 그 감정을 가슴 깊이 불러와 온몸에 퍼뜨려라. 이제 그 감정을 아는 채 당신의 미래 자아를 떠올리라. 이미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그려라. 그들의 모습, 호흡, 태도를 감각하라. 그 순간 당신은 단순한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 전체를 새로운 타임라인에 맞추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파수 동조가 일어나고 당신은 그 현실을 끌어오는 신호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드러난다. 보여야 믿는다는 것은 3차원의 법칙이다. 그러나 믿으면 보인다는 것은 5차원의 원리다. 대부분은 외부 증거를 기다리며 믿음을 연기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믿음이 증거를 만든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길에서 떨어져 나간다. 외부 세계가 내적 수련을 확인해 주기를 기다리다가 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 라는 의문 속에 흔들린다. 그러나 진짜 물음은 이것이다. 나는 기다리는 동안 어떤 존재인가? 기다림 속에서 이미 새로운 자아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옛날의 진동을 유지하는가? 기다림의 순간이 곧 창조의 순간임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다. 당신은 이미 그 자아가 되어 움직이고 말하고 사랑하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자적 관점에서 보자면 당신이 꿈꾸는 자아는 이미 어딘가의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진동을 체화하는 순간 당신은 그 타임라인 속으로 무너져 들어간다. 전환은 소망이 아니라 공명의 법칙으로 이루어진다. 바로 이것이 차원 이동의 본질이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다. 3차원은 우리에게 통제가 곧 안전이다. 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5차원에서는 그 반대가 진실이다. 쥐어짤수록 흐름은 막히고 놓을수록 흐름은 빨라진다. 장은 가장 순수한 신뢰에 가장 빠르게 반응한다. 그러므로 항복은 약점이 아니라 초능력이다. 단념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이끌고 있는 지성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두려움과 의심, 통제를 벗겨낸 자아가 바로 당신의 최고 타임라인을 살아가는 존재다. 항복이란 곧 나를 집으로 데려가는 강물에 몸을 맡긴다는 뜻이다. 그 강물은 언제나 당신을 실존의 중심으로 데려가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먼 길을 걸어왔다. 보이지 않는 3차원의 감옥을 알아보고 반복의 고리가 우리를 붙잡는 방식을 이해하며 5차원의 본질과 그 주파수를 일상 속에서 구현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여전히 마지막 전환이 남아있다. 깨달음만으로는 부족하다. 감정만으로도 부족하다. 심지어 일치로도 충분하지 않다. 어느 순간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 나는 시도한다. 에서 나는 존재한다. 로 넘어가야 한다. 새로운 자아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진짜 자신을 드러내는 것. 소음과 상처와 조건화의 층을 걷어내면 당신은 이미 꿈꾸던 존재 그 자체다.
이제 활성화의 시간이 왔다.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라. 그리고 거울을 떠올려라. 그 거울 속에는 과거의 당신이 아니라 가장 진실한 당신이 서 있다. 그들은 완전히 일치된 자아다. 장을 신뢰하고 고요 속에서 걸으며 쫓지 않고 창조한다. 그 눈빛은 고요하면서도 강렬하다. 당신은 그들과 시선을 맞춘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선다. 그들의 감정을 느끼고 그들의 호흡을 하고 그들의 중심에서 생각한다. 척추가 달라지고 호흡이 부드러워지고 에너지가 확장된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체화다. 미래 자아와의 얽힘이다. 한번 얽히면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눈을 돌려도 이미 알게 된 것을 모를 수 없기 때문이다. 고리는 끊겼고 신호는 달라졌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 빛을 발한다. 더 이상 애쓰지 않는다. 송신한다. 그리고 장은 당신을 중심으로 재배열된다. 현실은 더 이상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동주의를 공존한다. 이제 진짜 질문은 머리가 아니라 주파수로 묻는다. 나는 지금 누구인가? 그 대답은 이름이 아니라 진동이다. 당신은 장이다. 주파수다. 스스로를 기억하는 미래다. 더 이상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타임라인을 붕괴시키는 자다. 그러니 선언하라. 소리내어 혹은 마음속으로. 나는 나의 최고 현실의 진동이다. 미래를 찾지 않는다. 나는 그것과 이미 조율되어 있다. 나는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한다. 나는 일치다. 나는 현재다. 나는 형태로서 드러난 5차원이다. 이 진동을 가슴에서 울리게 하라. 세포마다, 방마다 퍼져나가게 하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단순히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상태를 전환하고 타임라인을 선택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입문이다. 단순한 개념의 이해가 아니라 주파수의 전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을 울렸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의 장이 새로운 신호에 응답했음을 의미한다. 수많은 영혼들이 같은 전환 속에 있다. 3차원은 결코 우리의 집이 아니었다. 우리는 안에서부터 그것을 바꾸기 위해 왔다. 그리고 지금 그 변화는 시작되었다. 이제 우리는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간다. 당신이 지금까지 읽은 모든 것은 단순한 개념의 나열이 아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언어이며 몸과 마음에 흔적을 새기는 주파수다. 그러므로 이 순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 체험하기를 초대한다. 왜냐하면 지식은 머리를 통과하지만 주파수는 존재 전체를 통과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단순히 배우는 자가 아니다. 사실은 기억하는 자다. 5차원은 먼 곳에 있지 않다. 그것은 언제나 함께 있었고 다만 우리가 잊고 있었을 뿐이다. 이제 그 기억이 되살아난다. 잊혀진 문이 열리고 닫혀있던 창이 빛을 들인다. 우리는 그 빛을 따라 들어가야 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5차원의 삶이란 어떻게 보이는가? 그것은 화려한 초능력이나 환상적인 비전이 아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한 순간 속에서 드러난다. 당신이 호흡을 의식할 때, 작은 기쁨에 감사할 때, 낯선 이에게 미소를 건넬 때, 거기서 이미 5차원은 숨쉰다. 3차원에서 나는 성취해야 한다라는 말이 지배했다면 5차원에서는 나는 이미 충분하다라는 감각이 중심을 잡는다. 3차원에서 시간은 적대적이며 마치 달려가야 할 시한처럼 느껴졌다면 5차원에서는 시간이 파도처럼 움직인다. 당신이 보내는 주파수에 따라 부드럽게 다가오고 다시 흘러간다. 당신은 시계의 노예가 아니라 리듬의 창조자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다. 5차원은 고통을 없애는 차원이 아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차원이다. 고통이 오더라도 그것은 당신을 삼키지 않는다. 오히려 안내자가 된다. 어둠이 닥치더라도 그것은 무언가를 드러내려는 빛의 반대편일 뿐이다. 당신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그 안을 통과하며 변형시킨다. 그래서 진정한 힘은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빛으로 전환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명이다. 당신은 더 이상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는다. 오히려 이미 원하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 자신의 주파수를 재현한다. 그것은 억지가 아니라 진리다. 왜냐하면 미래는 이미 당신과 얽혀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소망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서 다른 파장으로 진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진짜 비밀은 그것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양자 물리학은 이를 뒷받침한다. 입자는 관찰될 때만 형태를 갖는다. 가능성은 무수히 존재하지만 의식이 그 가능성을 붕괴시켜 현실을 만든다. 마찬가지로 신비가들은 말한다. 외부 세계는 내적 세계의 반영이라고. 우리가 어떤 존재 상태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현실은 그에 맞게 응답한다. 5차원에서는 이것이 삶의 기본 원리다. 존재가 곧 창조다. 그러므로 묻는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존재로서 송출하고 있는가? 두려움인가? 신뢰인가? 결핍인가? 풍요인가? 외부의 증거를 쫓는가? 아니면 이미 충만하다는 사실 속에 쉬고 있는가? 답은 단순하다. 당신의 반복되는 감정과 생각이 곧 현실의 설계도다. 당신이 무엇을 느끼는가가 당신이 누구인가를 결정한다. 이제 하나의 실습을 다시 초대한다.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라. 그 호흡이 당신을 현재에 고정한다. 이제 마음을 열고 당신이 이미 원하는 현실 속에 존재한다고 상상하라. 그러나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다. 그 안에서의 감각을 느껴라. 그곳에서의 당신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떤 기운을 뿜어내는가? 어떤 말투와 어떤 미소를 띠고 있는가? 그 진동을 몸에 새겨라. 그러면 몸은 그것을 현실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체화된 창조다. 대부분의 사람은 여전히 외부가 변해야 내가 변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다. 내가 변할 때 외부가 반응한다. 그래서 기다림은 함정이다. 언제 일어날까? 라는 질문은 곧 아직 나는 거기에 있지 않다 라는 선언과 같다. 그 선언이 진동이 되고 현실은 그에 응답한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기다리는 동안 어떤 존재인가? 기다림 속에서 이미 그 현실을 살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여전히 과거의 진동을 붙잡는 자인가? 당신이 후자를 버리고 전자를 선택하는 순간 현실은 붕괴되고 새로운 타임라인이 열린다. 여기서 다시 항복의 힘이 중요해진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통제가 안전이라고 배워왔다. 그러나 5차원은 다른 법칙을 따른다. 놓아버릴수록 빠르게 흘러간다. 억지로 조정하려 할수록 흐름은 막힌다. 장은 가장 순수한 신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므로 항복은 패배가 아니라 진정한 힘이다. 그것은 내 안의 작은 자아가 물러나고 더 큰 지성이 나를 인도하도록 허용하는 순간이다. 그렇게 우리는 강물에 몸을 맡긴다. 그 강물은 언제나 우리를 집으로 데려간다. 지금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이미 큰 전환을 걸었다. 3차원의 보이지 않는 감옥을 자각했고 반복의 고리를 끊을 힘을 찾았으며 5차원의 본질과 그 실천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다. 결정이다. 더 이상 나는 시도 중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제는 나는 이미 존재한다 라고 선언해야 한다. 이 선언은 억지가 아니다. 오히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진짜 자아를 드러내는 것이다. 모든 조건화와 두려움, 상처를 걷어내면 남는 것은 빛나는 진동의 본래 모습이다. 그 자아는 더 이상 무언가를 끌어당기려는 자가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현실을 창조하는 자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문턱에 다가왔다. 이 문턱은 외부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내 안에 있다. 이해와 감정, 그리고 일치까지 왔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선택이다. 나는 언젠가 될 것이다 라는 미래형 선언이 아니라 나는 이미 그렇다 라는 현재형의 체화다. 이것은 억지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자리에 있던 진실을 다시 불러오는 일이다. 상상해보라. 당신 앞에 거울이 있다. 그 거울은 과거의 당신을 비추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깊은 본질의 당신을 비춘다. 거기에는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흐름을 신뢰하며 억지로 애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창조하는 존재가 서 있다. 그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강렬하다. 당신은 그들과 눈을 맞춘다. 그 순간 당신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으로 들어간다. 그들의 호흡이 곧 당신의 호흡이 되고 그들의 고요가 곧 당신의 중심이 된다. 척추가 똑바로 세워지고 에너지가 확장되며 숨결이 부드러워진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다. 이것은 체화다. 당신은 미래 자아와 얽히고 그 얽힘은 더 이상 끊어질 수 없다. 얽힘이 일어나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미 알게 된 것을 다시 모를 수 없듯 이미 깨어난 진동을 다시 무시할 수 없다. 반복의 고리는 끊어지고 정체성은 변환되며 신호는 완전히 새로워진다. 그 자리에서 당신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 당신은 빛을 발한다. 더 이상 애쓰지 않는다. 당신은 송출한다. 장은 당신을 중심으로 새롭게 배열된다. 그때 현실은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당신의 진동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그러므로 묻는다. 나는 지금 누구인가? 이 질문의 답은 이름이나 역할이 아니다. 그것은 진동이다. 당신은 장이며 주파수이며 미래가 스스로를 기억하는 순간이다.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당신은 타임라인을 붕괴시키는 존재다. 그러니 선언하라. 소리내어 혹은 속으로 당신의 새로운 현실을 각인하라. 나는 나의 최고 현실의 진동이다. 나는 미래를 찾지 않는다. 나는 이미 그것과 하나다. 나는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한다. 나는 일치이며 현재이며 형태로 드러난 5차원이다. 이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주파수의 송출이다. 그것은 몸과 가슴과 공간에 울려 퍼지는 신호다. 이 신호가 새겨지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관람자가 아니다. 당신은 창조자다. 당신은 새로운 현실을 무너뜨리고 선택하는 자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여기까지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개념을 다룬 것이 아니다. 당신은 실제로 신호를 바꾸었고 새로운 타임라인과 얽혔다. 그러니 다시는 예전처럼 현실을 바라볼 수 없다. 이제 외부 세계는 내적 주파수의 충실한 거울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더 이상 무언가를 끌어당기려 하지 않는다. 당신은 이미 그 현실을 송신하고 있으며 장은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이 전환은 개인적인 사건만이 아니다. 수많은 영혼이 동시에 깨어나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흐름이자 집단적 전환이다. 당신이 이 글을 끝까지 따라온 것도 우연이 아니다. 당신은 이미 이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 당신은 이 변화를 위해 이곳에 왔다. 3차원은 당신의 집이 아니었다. 당신은 그 안에서 그것을 변형시키기 위해 왔다. 그리고 이제 그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속삭여라. 나는 더 이상 찾지 않는다. 나는 기억한다.
나는 이미 도착했다. 그리고 그 말이 당신의 존재 전체에 울려 퍼질 때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여행자가 아니다. 당신은 목적지 그 자체다. 당신은 주파수이고 장이고 기억된 미래다. 이 진실을 살라. 숨 쉬라. 그리고 전하라. 왜냐하면 당신이 바로 그 변화이기 때문이다.